본 영상에서는 메르트로닉사의 에볼루트 FX를 이용한 시술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비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플래닝 단계가 중요하기는 하고요.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시술 과정 자체를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비 과정에는 데스큘라 액세스가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은 라이트 인터널 저글라그인 펑처를 통해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디얼 아터리 펑처를 통해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센티넬 디바이스를 삽입했고, 또 라이트 피모럴 베인으로 인트라 카디악 에코 아이스를 넣었고, 라이트 피모럴 아터리를 통해서 이제 메인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됐고요. 레프트 피모럴 아터리를 또 펑처해서 피그테일 카테터가 들어가서 조영제를 쏘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센티넬 세레브랄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삽입했습니다. LAO 뷰에서 먼저 에올틱 아치 아나토미를 확인합니다. 라이트 이노미네이트 아터리의 프락시멀 필터를 레프트 캐로티드 아터리의 디스털 필터를 거치시켰습니다. BD CT를 통해 분석한 각도를 이용해 커습 오버랩 뷰를 확인합니다. 보통 RAO 코달 근처에 위치하는데 환자에 따라 위치는 다르고요. CT에서 제시한 앵글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시스는 14프렌치에서 18프렌치로 매우 두껍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티프 와이어를 통해 진입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런더키스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와이어를 혈관에 바로 삽입하면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이드로필릭 035 가이드 와이어를 진입시키고 AL1 카테터가 에어틱 아치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035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하고 런더키스트 와이어를 에올틱 아치까지 올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에올틱 아치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와이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팁을 아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AL1 카테터를 제거하고 런더키스트 와이어를 통해 익스터널 시스를 삽입하는 모습입니다. 런더키스트를 따라 다시 AL1 카테터를 진입시키고 035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로 바꾼 후 어센딩 에오타로 진입합니다. 에오틱 밸브 크로싱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시네뷰를 통해 밸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와이어링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노시스가 심한 환자들은 와이어링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와이어링이 된 후에는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피그테일 카테터를 진입시켜줍니다. LV와 어센딩 에올타에 위치한 두 개의 피그테일 카테터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군은 프레셔 그레이디언트가 100이 넘는 Very Severe AS였습니다. 피그테일 카테터를 따라 엑스트라 스티프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사파리 가이드 와이어, 스몰 커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삽입하기 전에 잘 준비가 되었는지 로우드 인스펙션을 합니다. 디바이스를 360도 돌리면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패들은 잘 있는지, 캡슐에는 이상이 없는지 관찰합니다. 잘 준비가 되었다면 쉬스를 통해 디센딩 에올타까지 디바이스를 진입시킵니다. 플러시 포트를 3시 방향으로 위치한 채로 진입시키는 게 코로너리 얼라인먼트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AO 앵글에서 햇마커가 그레이터 커버처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약간 로테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올틱 아치를 지나가서 어센딩 에올타를 지나 에올틱 밸브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커습 오버랩 뷰에서 디바이스의 깊이를 확인합니다. FX 버전에서는 코엑시얼리티가 개선되어서 포지션 마커를 피그테일 바닥에 위치시키고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3개의 마커가 위치한 3mm 깊이의 아이올러스 플레인을 얼라인시키는 것입니다. 핸들을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디플로이를 시작합니다. 보통 시술자의 옆에 있는 퍼스트 어시스턴스가 핸들을 돌리고 시술자는 디플로이 과정에서 위치를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컨트롤드 페이싱을 해주면 안정적으로 디플로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고 텍타일 센스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혈압이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LAO와 RAO 두 각도에서 뎁스를 평가합니다. 지금은 RAO 각도고요. LAO 각도입니다. 마커 3개를 이용해서 패럴렉스가 없도록 각도를 찾아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로 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PVL은 심하지 않은지 평가하게 됩니다. 도플러상 인트라밸뷸라 리버스테이션만 약간 있고 PVL은 거의 없어서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위치와 PVL 상태가 만족스러우면 파이널 디플로이먼트 하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에 텐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플로이 되도록 해주시고 파이널 디플로이먼트 단계도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딜리버리 시스템을 위드드로울 할 때는 노즈콘이 탑이 밸브에 인터랙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뒤로 빼서 노즈콘을 센트럴라이즈 시킨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후진합니다. 사이너스에 인트랩되어 있는 피그테일 카테터를 제거합니다. 와이어를 넣고 탑이 밸브와 인터랙션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 줍니다. 파이널 뷰입니다. 디바이스 깊이는 적절한지 AR은 심하지 않은지 평가합니다. RAO 각도고요. LAO에서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넬 디바이스를 제거하고 펑처 사이트 각각에 적절하게 클로징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압박을 통해 지혈하면 시술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에볼루트 FX를 이용한 타비 시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타비 시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